오늘 뉴스파이터 모두 5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한때는 장래가 촉망받던 이 남성, 한순간에 악마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전북 전주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 이 경찰에 구속이 됐고요. 신상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최신종이 과거 씨름 선수로 맹활약을 했다는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재학 시절에 씨름 선수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2002년에는 소년체전에 출전을 해서 세계 체급을 석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단체전 우승까지 차지를 했고요. 네. 그리고 2003년 대한체육회 최우수 선수상까지 받고 중학교 진학 후에도 도내 씨름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등 씨름 선수로서는 굉장히 이름을 날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돌연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 씨름 선수의 길을 포기하고 맙니다. 왜 그만뒀어요? 아마도 이제 일각에서는 최신종의 인성이 네. 이 운동을 이어가는 데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확인된 건 아니지만 예, 그리고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네. 예, 맞습니다. 거기 이제 더불어서 최신종이 학교에 다닐 때 이 학교 폭력에 연루된 일이 좀 많다라는 아하. 각종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주변인들의 얘기지 아직은 경찰에 밝혔다거나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 수는 없는 단계지만 이러이러한 이유로 운동을 그만뒀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사실 주변에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그런 속담처럼 인성이 착한데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을까요? 뭔가 혹시라도 이 남들 보기에는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미 20대부터 강력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아하. 보니까 최신종이 23살경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이별하자라고 말을 했더니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감금한 다음에 성폭력한 사건으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기도 했고요. 26세 되는 해에는 김제희 한 마트에서 금품을 훔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실형 6개월을 선고받고 실제로 복역까지 합니다. 이렇게 10대 때는 학교 폭력으로 좀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20대 때는 이 성폭력 그리고 절도 행각으로 실형을 살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최신종이 이번 사건 전에도 전과가 있었다는 게 이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만 그런데 앞서 2010년 당시 최신종이 23살이었습니다. 여자친구 이별을 얘기할 때 협박하고 성폭행 그런데 이때 형량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어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쉬운 판결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이별 범죄로 데이트하면서 이렇게 여자친구에 대해서 성폭력을 자행하는 것은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경각심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아마 이때는 초범이고 나이도 젊고 아마 여자친구로부터 갖가지 회유와 압박을 통해서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인데 만약에 이때 실형을 받았다고 한다면 조금 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본인이 좀 조심하면서 사회에 복귀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났습니다. 특수강간에 그리고 절도에 그런 범죄를 물론 이 범죄들도 끔찍하고 나빠요. 그런데 급기야 이제는 연쇄살인까지 하기에 이르릅니다. 최신종은.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범죄가 계속되면서 본인이 범죄에 대한 무감각성이 더 높아지게 되고 또 하나는 그 죄책감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손정혜 변호사 얘기했듯이 만약에 그 당시에 이걸 구속을 했다고 하면 이런 일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네.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풀어준 게 결국은 이 사람이 범죄를 좀 더 강화시켜가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준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신종 부인도 있고 아이도 있어요. 근데 그 범죄 경력이나 범죄에 갖고 있었던 본인의 성향 자체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 거죠, 결국. 법도 사실은 본인을 집행유예로 풀려줬을 때 내가 이 정도면 한 번 더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어떤
습득이 되지 않았겠어, 학습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주에서 사실 배달업체 그 대행업체를 하는 일까지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돈을 많이 잃게 됩니다. 그래서 빚을 지게 되고요. 재산이 탕진하자 결국 금품을 노리는 상태에서 사람을 납치해 살인을 저지르는까지 네. 빠지게 됐는데 이만큼 범죄가 점점점 진화해가면서 죄책감이 줄어드니까 아주 흉측한 범죄까지 이르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최신종의 신상을 공개하게 된 결정적인 두 사건, 정말 끔찍한 연쇄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네, 고작 나흘 사이에 이 두 사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쇄살인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요. 네. 지난달 14일 같은 경우는 아내의 지인인 여성을 차에 태우고 다리 밑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 30대 여성 평소에 누나라고 부를 정도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리 밑에 데려가서 성폭행을 하고 살해하고요. 수십만 원의 금품과 금팔찌를 갈취하는데 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팔찌를 아내에게 선물로 주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보여줍니다. 엽기적이란 말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4일이 지나서 지난달 18일에는 이 SNS를 통해서 만난 여성, 부산에서 온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비슷한 형태의 범죄를 저지른 후 과수원에 또 시신을 유기했기 때문에 범죄의 잔혹성이 너무나 심각해서 신상 공개가 결정된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나흘 새 끔찍하게 2명의 피해 여성을 살인하게 된 연쇄살인범 최신종. 범행 동기를 지금 경찰은 밝혀내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을 텐데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시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인정을 하는 건데 지역적인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추가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요. 두 건 말고 나머지 여자에 대해서는 본인은 뭐라고 하나요? 없다고 그럽니다. 최신종이 돈을 훔치려고 살인을 한 건지 아니면 성적인 범죄의 목적이었는지 그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뭔가니 저희도 이제 종합적인 판단을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라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인 증거라든가 상황이라든가 또 본인 진술까지도 이제 고려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으로 조금 수사 결과가 마무리되는 송치 시점에나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 같아요. 불과 나흘 사이에 여성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과연 이 두 사건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리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경찰은 최신종이 이 여성들 외에도 또 다른 여성들을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요. 지금 최신종과 접촉했거나 최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최신종은 최근 1년간 랜덤 채팅 등을 통해서 1,000명이 넘는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1,148명이 총원인데 그중에서 1,104명은 신병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지만 나머지 44명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안진영 기자님 1년간 1,148명하고 연락하는 게 이게 흔한 일이에요, 근데? 네, 근데 이 모든 이들이 여성인 건 아니고요. 가족과 친척, 지인들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해요. 아하. 그리고 또 최신종이 최근까지 전주에서 배달 대행 업체를 운영했던 점을 미뤄서 불특정 다수 고객들과 연락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경찰은 이 접촉했던, 전화를 했던 1,148명의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 일일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한 40여 명 정도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뭔가니 번호 이동을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어떤 뭐 개인 채무 때문에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실제 사용자하고 저희가 직접 통화가 돼야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10년간 실종된 사람들과는 다 연락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생활 반응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는 부분이 들을 사용한다든지 지인한테 카톡을 한다든지 전화를 하신다든지 집에는 안 들어오지만 그런 분들까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다 돈에는 114분인데 한 분 같은 경우에 연락이 전혀 이제 가족하고 안 된다라는 분이 계셔서 가족 유전자를 채취해서 지금 대조 작업 중에 있고요. 전국에는 2,020명인데 다 이제 본건하고는 관련성이 없는 걸로 그 통보가 왔고 단 한 분이 그쪽에서도 이제 확인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이제 가족에 대한 가족분들의 유전자를 채취해서 대조할 예정이고요.
들으신 것처럼 마지막 한 분까지도 지금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이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신종,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신상, 즉 얼굴은 저렇게 사진으로 공개가 됐는데 왜 이른바 포토라인에 서지는 않는 걸까요?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린 다음에 동시에 저 사진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증 사진과 이름, 나이를 공개한 겁니다. 네. 우리가 보통 신상공개 결정이 이루어지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현재의 모습, 카메라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시점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건 자체가 이미 첫 번째 사건으로 이 최신종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이미 검찰 단계에서 구속 기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런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겠다라는 게 검찰의 방침이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최신종을 보기 위해서는 그 검찰에서 이제 법정으로 출두하는 모습, 그때 아마 대중 앞에 드러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어쨌든요,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최신종, 앞으로 재판 과정도 뉴스파이터가 끝까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